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과 충청권의 중요한 식수원인 대청호에 커다란 쓰레기섬이 생기면서 수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청호 상류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같은 온갖 생활 쓰레기들이 떠내려온 겁니다. 이대로 가면 쓰레기가 썩으면서 녹조 발생을 가속화시켜 수질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조영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주요 식수원인 대청호입니다. 호수를 뒤덮은 시커먼 쓰레기가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청호 상류 지역인 보은, 옥천 등에 2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며 쓰레기가 떠밀려 내려온 겁니다.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그리고 나뭇가지가 엉켜 있습니다. 강 위에 떠다니던 쓰레기들을 한데 모아둔 건데 이곳 서화천에서만 이런 쓰레기 섬이 20개가 넘게 생겼습니다. 굴삭기 2대가 이른 아침부터 호수에서 쓰레기를 끊임없이 건져냅니다. 일주일 동안 퍼나른 쓰레기는 사람 키의 2배 높이로 쌓였습니다. 근처 주민들이 직접 굴삭기와 배를 몰고 나와 쓰레기 수거 작업을 돕지만 역부족입니다. 집에서 5시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에 들어가면 한 5시 반 정도 되는데 이제 갈대 같은 거 나무 부러지고 썩은 거 이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막 그냥 버리고 가는 거 이런 거 막 전부 다 떠오르잖아요. 대청호에 서화천, 회인천, 장계 3개 유역을 합쳐 150톤에 육박하는 500세제곱미터 규모의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비가 그친 뒤 매일 수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아직 20%밖에 치우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한 100세제곱미터 정도는 수거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저희가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서 수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수거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가라앉아 작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수질이 오염될 수 있는 상황. 주말부터 충청권에 또다시 비 예보가 있어 추가로 쓰레기가 유입되면 수거 작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극심한 폭우 피해를 입은 부여군에선 복구 작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벌어진 산사태와 주택 파손에 대한 응급복구 외에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피해 복구 비용이 무려 3천억 원까지 예상되는 등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특별 재난 지역이 안 되면 재정 파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일주일째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폐기물도 제때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밀려온 토사에 휩쓸린 가옥들은 형체만 남긴 위태로운 모습이어서 주민들은 들어갈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오늘 부여군에는 자원봉사자와 민관군 1,300여 명과 500여 대의 장비가 동원돼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피해 범위가 워낙 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일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장비도 지금 한참 더 도와주시고 인력도 더 끝까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폐기물을 치우는 작업도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더디기만 합니다. 부여군 은산면 평택 익산 간 고속도로 현장에 마련된 임시 폐기물 적치장입니다. 수해 현장에서 나온 각종 쓰레기들이 점점 산을 이뤄가고 있는데 상당량이 토사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폐기물만 해도 1,100톤. 토사와 돌더미, 통나무로 뒤범벅돼 분류와 처리에 상당한 장비와 인력,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면서 응급복구 공사 진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부여군 수해 피해 집계액은 사유시설 138곳과 공공시설 442곳 등 모두 580억에 달합니다. 예상 복구 비용은 1,000억 원대지만 재 상황 시엔 일반적으로 피해 규모의 2.5배 내지 3배가 복구 비용이 필요해 약 3천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정부 등 추가 지원이 없으면 부여군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반드시 선포를 해주셔야 되고요. 항구적인 복구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지만 현장에는 응급복구조차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특별 재난 지역 지정과 함께 추가 인력, 장비, 예산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오늘 밤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에 20에서 7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충남 북부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전에 대부분 지역이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내륙 일부 지역에는 또다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농작물 피해와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지난 2019년 11월 국가정보원이 귀순 의사를 보인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북한으로 돌려보낸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펜으로 쓱쓱 그린 그림이 바로 순식간에 살아나 움직이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국내 연구진이 영화나 만화 속에서 가능했던 움직이는 3D 스케칭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해외에서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태블릿 화면 위에 디지털 펜으로 쓱쓱 그림을 그립니다. 3D 스케치 방식으로 머리와 다리를 그리자 순식간에 거미 로봇이 완성됩니다. 각 부분을 연결하는 관절에 점을 찍은 뒤 손으로 가볍게 움직여주자 자동으로 관절이 생기면서 움직임이 생깁니다. 관절을 설정을 하고 반복적으로 움직여서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펜으로 그린 그림이 움직이는 3D 애니메이션이 됐습니다. 카이스트 배석형 교수팀이 움직이는 3D 스케치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3D CAD 소프트웨어는 정교한 형상 작업에 특화되어 있어 움직이는 모델 하나를 제작하려면 전문가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누구나 그림을 그리듯 신속하고 간단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원하는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잔상이 남는데 그것으로부터 시스템이 적절한 관절을 유추해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이달 초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 세계 최대 규모 학술 대회인 ACM 시그래프에서 이 기술을 발표했는데 마블과 픽사 등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사와 영화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시그래프에 초청된 신기술 가운데 탑3 우수 기술로 선정됐고 심사위원단이 선정한 우수 전시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메타라든지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회사들 거의 다 참여한 그런 큰 학회이고요. 와주신 여러분들이 프로세스에 정말 적용하면 좋겠다고 많은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도 충분히 상용화가 가능한 만큼 미디어 콘텐츠와 제조 산업, 나아가 메타버스 산업에 즉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물리 엔진을 접목해 로봇 디자인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서산시 대산읍 대산항에서 선적 작업을 하던 2만 톤급 화물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선박에 있던 선원 14명은 모두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선박 내 플라스틱 원료 4,000톤이 불에 타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공주 검상동 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 700여 제곱미터와 기계 설비 등을 태우고 50여 분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근무하던 사람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모두 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인화성 화학품 저장동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의 실천 의지와 이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특별기획보도 약속입니다. 오늘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의 약속인데요. 원도심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야구장과 보문산 관광개발 등 현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노후되고 침체된 중구를 확실하게 획기적으로 개발을 하고 중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술고시를 거쳐 대전시 건설본부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지낸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과거 중구에서 부구청장도 지내 중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구는 사실은 개발할 수 있는 토지 자원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서울에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작으면서 강한 그 벤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제가 1호 공약으로 중촌 벤처밸리 이를 조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벤처밸리를 통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와 지식산업센터, 이들이 거주할 주택까지 공급해 원도심에 젊음이 넘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건축행정 전문가인 만큼 재개발과 도시재생 속도도 앞당기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한 단지마다 좀 테마하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특색을 살려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각 단지별로 좀 특색을 살려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는 보문산 개발과 관련해 전망대 등 기존 계획은 규모가 작다며 오월드와 연계한 이동수단을 포함해 랜드마크화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하고 또 일치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관광지 벨트를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뭐 하루 관광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류형으로 1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수반하는 쪽으로 의견의 일치가 봤습니다. 중구의 현안인 대전 야구장은 돔을 염두에 둔 설계로 장기적으로는 돔구장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이제 중구를 좀 뭔가 좀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는 그런 지시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역 경제를 좀 활기차게 하는 쪽으로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좀 드립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공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유통기업 애터미가 박한길 회장의 사재 70억 원을 포함한 140억 원을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인 컴패션에 기부했습니다. 애터미는 지난해에도 컴패션에 120억 원을 기부하는 등 주로 국제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이 돈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에서 재난재해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학업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전 중구는 유튜브 버거형을 운영하는 배우 박효준 씨와 선화동 소머리 해장국 박덕규 대표로부터 이웃 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습니다. 배우 박효준 씨는 소외계층을 위한 뜻깊은 기부를 구독자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셔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취업 명령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최근 카자흐스탄 국립중앙문서보관소를 방문해 공개한 홍 장군의 취업 명령서에는 1939년 3월 25일부터 월 100루블의 봉급을 받고 고려 드라마 극장에 임시사찰로 근무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등의 승리를 이끈 독립군 대장으로 부인과 두 아들이 모두 순국해 후손이 없습니다. 대전 현충원에서 도시철도 현충원역까지 2km 구간이 홍범도 장군 명예도로로 지정돼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서울에서 열린 제50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오는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 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 기간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향후 수도권 과밀화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UCLG 총회 기간 대전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 시장은 10월 대전 UCLG 총회에서 선출되는 UCLG 세계 회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세계 지방정부연합을 이끌 총회장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